안녕하세요. 힘 빼고 육아하자 힘빼입니다. 드디어 유치원 입학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상당히 설레이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유치원 입학 설명회에 가면 입학 설명을 듣고 나서 교실로 가게 되죠.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교실로 가게 되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되나요? 맞아요. 교구장에 세팅된 교구들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요. 교구장에는 교구들이 형형 색깔, 알록달록, 많으면 많을수록 참신한 교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상당히 뿌듯해지고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었어. 탁월한 선택이었어.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텐데요. 사실 교사의 입장에서 이 교구들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구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정리하기 힘들어요. 정리하기가 힘들면 누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놀았던 것을 정리해야 하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교구를 가지고 놀 때는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는 있지만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심히 훼손되지 않게 사용해야 되는 규칙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막 망가뜨리고 싶은 욕구가 막 치솟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장난감을 꽝 하고 부수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다음 친구가 사용해야 할 교구들이고 다음에 동생들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난감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단다 라는 이제 교육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끔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망가뜨려도 되는 교구들을 좀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파괴해도 되고 마음껏 망가뜨려도 되는,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놀아도 혼나지 않는 이런 교구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활동을 할 때 자연물이나 모래, 물, 재활용품 등을 활용해서 놀이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얼마든지 파괴해도 되고 자연으로 돌려보냈을 때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사실 집에서도 너무 많은 장난감들이 있고 이 장난감들을 다시 팔자고 하니 약간 값은 안 쳐줄 것 같고, 그렇다고 버리자고 하니 너무 아깝고, 그런데 시기별로 사줘야 되는 장난감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넘쳐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자연으로 모두 다 가게 되고, 이건 집에서 엄마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제로 웨이스트가 되고 싶다, 집에서부터 시작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보다 더 많이 낭비하는 곳이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어떤 걸로 함께 놀아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휴지심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실 이 휴지심지는 미술 영역 재활용품으로 놔두는데, 미술 영역에 놔두면 아이들이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요, 이렇게 만원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사슴벌레도 만들어요. 어떻게 사슴벌레를 만드냐면 이렇게 몸통을 만들고 위에 이렇게 그 더듬이라고 하나요? 뿌리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만들어요.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 자동차도 만들어요. 아이들이 기차도 만들고요. 상당히 기발해요. 그런데 미술 영역에만 놔두니까 관심이 있을 때는 한참 만드는데 관심이 없을 때는 이 휴지 심지들이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그렇게 모인 휴지 심지들이 두 바구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휴지 심지로 미술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이번 주 주제가 내가 이만큼 자랐어요 라는 주제였는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휴지 심지로 내 키가 휴지 심지 몇 개와 같은지 한번 측정해볼까? 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휴지 심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너무 잘 쌓아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실 저는 안 쌓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쌓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쌓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이들이 이 휴지심지 위에다가 딱지 하나를 올리고 또 휴지심지를 올리고 딱지 하나를 올리고 휴지심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받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받침이 있으면 지금 휴지심지를 그냥 올리는 것보다 더 높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테이프 이제 심지 남은 거를 주고 동그라미를 따라서 그리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동그라미를 자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잘라서 엄청 울퉁불퉁해요. 그래도 본인들이 자른 거라서 만족도는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휴지심지 하나에 받침 하나 그리고 또 휴지심지 하나 이렇게 올린 거예요. 계속 차곡차곡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침을 해서 올릴 때가 더 잘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냥 휴지 심지만 올렸을 때가 잘 올라갈까요? 저는 당연히 받침을 했을 때가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받침을 한 게 더 잘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쌓았을 때보다 받침을 할 때 더 잘 무너지니까 본인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받침을 하니까 더 잘 무너지지? 그리고는 본인들이 옆에서 계속 보더라고요. 이렇게도 쌓아봤다 저렇게도 쌓아봤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휴지심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딱 맞춰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틀려진 거예요. 아이들이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의 기둥에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사진처럼 아이들이 맨 아래쪽에 너비가 넓으면 무너지지 않고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휴지심지 2개를 놓고 컵받침을 하나 놓고 휴지심지 2개를 놓고 컵받침을 하나 놓고 이렇게도 쌓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사진처럼 더 넓게 만들어서 더 많은 양의 휴지심지를 사용해서 너비를 넓게 만든 다음에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성인이고 조금 제가 의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키만큼 휴지심지를 쌓아볼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일렬로 휴지심지를 쭉쭉쭉쭉 올리기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아이들은 생각이 창의적이고 유연해서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 보더라고요.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근데 아이들은 본인들의 탑이 무너지거나 본인들이 휴지심지 세운 게 무너져도 결코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왜? 다시 하면 되니까. 무엇보다 즐거우니까. 쌓는 과정이 즐거우니까 무너지면 무너져버렸다.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휴지심지는 찌그러져도 되고요. 찢어져도 되고요. 그리고 쌓다가 얼마든지 무너져도 돼요. 왜냐면 무너져서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벽돌 블럭이나 자석 블럭, 컵 같은 경우에는 쌓다가 무너지면 옆에 친구가 다치거나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이 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많이 주는 편인데요. 휴지심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높이 쌓고
높이 쌓은 블럭이 아무리 쾅 하고 떨어져도요, 다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몰입하는 정도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몰입을 경험하게 해주시려면 조금은 더 허용선이 넓은, 그리고 아이가 더 자유롭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안전한 재료들을 제공해 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휴지심지 집에도 진짜 많잖아요. 사실 벽돌 블럭 사려고 하면 돈 아깝지 않으세요? 아, 정말 금방 쓰고 말 텐데. 있어도 가지고 노는 교구만 가지고 놀고 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또 버리기도 아깝고 남주기도 싫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휴지심지 모아놨다가 아이들이랑 쌓기 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휴지심지 어차피 버릴 거였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놀다가 관심 없어지면 자리 공간 차지하면 버리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집에 휴지심지 버리시지 말고 저희 아이들과 했던 것처럼 키만큼도 쌓아보고 이걸로 울타리도 만들어서 내 공간도 만들어보고 하는 놀이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힙배유의 휴지심지 아이디어 괜찮았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